안녕하세요. 오늘은 집합에 대한 기본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네오박스 1번 집합이라고 써 주시고요. 괄호 1번 집합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매우 간단하게 그냥 모여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부 다 이리 다 모이세요가 집합의 정의인데 모일 때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명확한 기준이 꼭 있어야 돼요. 명확한 기준이 없이 그냥 모여라 그러면 뚫레뚫레 좀 뻘쭘하잖아요. 그러니까 명확한 기준이 있어주는 것이 바로 집합이 되겠습니다. 집합의 이름이라 할까요? 이렇게 표현할 때는 대문자를 사용합니다. 대문자 A, 대문자 B, 대문자 C 이렇게 사용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기준이 홀수들입니다. 홀수들. 이제 양수 중에서 홀수들이죠. 그래서 1, 3, 5, 7 이렇게 막 모였는데 이 전체에 대해서 하나에 대한 이름을 주어줄 때 대문자 A다 이렇게 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집합을 나타내는 기호로는 중괄호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생긴 거 있죠. 여기 그리기가 힘들어서 저는 이제 앞니마, 코, 턱, 앞니마, 코, 턱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힘들면 이렇게 편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 걸 다시 한번 정확하게 집합으로 표시하게 되면 대문자 A는 같습니다. 집합 기호 1, 3, 5 너무 많으니까 점점점 해주고 집합을 꼭 이렇게 닫아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원소라는 용어인데요. 원소는 엘레멘터리의 약자라고 요 앞에 있는 기호를 조금 위아래 눌러서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이게 원소에 관련된 표현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현재 대문자 A라는 집합에 1, 3, 5, 7, 9만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그러면 숫자 1은 집합 A의 원소이다. 요거를 기호로 이렇게 쓰는 겁니다. 숫자 1 원소다 대문자 A 또는 대문자 A의 방향을 바꿔서 원소에 1이 있어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집합적으로 입을 벌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2는 대문자 A의 원소 아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숫자 2 원소가 아니다 짝대기 대문자 A 혹은 집합이 먼저 있고 원소교가 이렇게 반대편으로 이렇게 있을 때에 2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짝대기 그어주시면 이거는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는 이 원소를 나타냈으니까 원소의 개수에 따라서 집합을 부르는 이름이 달라요. 무한집합. 무한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너무 많아 셀 수 없는 집합을 무한집합이라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대문자 A라는 집합은 말이야 홀수들이야 1, 3, 5, 7 해가지고 뒤에 셀 수 없이 많아. 이런 것이 이제 무한집합의 대표가 되겠죠. 두 번째는 유한집합입니다. 여기는 원소 개수를
원소 개수를 정확히 알 수 있는 집합을 우리가 유한 집합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대문자 A에 원소가 1, 2, 4, 8 이렇게 정확하게 4개만 들어있는 상황을 우리는 유한집합이라 부릅니다. 원소 4개를 구할 수가 있잖아. 그래서 그런 말이지 그 A에 그러니까 그 집합의 원소가 몇 개니? 원소 개수를 묻는 질문을 기호로 n 가르고 대문자 a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요 위에 있는 질문에 대해서 만약에 n 가르고 a 그러면은 정확하게 하나, 둘, 셋, 4개니까 4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텅 비어있는 집합, 그러니까 우리가 한자로 빌공자를 써서 공집합이라고 표현하는데 기호로는 이렇게 아침 먹고 땡, 물론 이제 파이라고 읽습니다만은 이런 집합, 그러니까 대문자 A인데 여기가 그냥 집합 교만 있고 원소가 한 개도 없어요. 텅 비어 있어요. 이런 집합을 공집합이라고 부르거든요. 한자로 비어 있을 공 해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때의 n 가로 열고 공집합은 뭐니? 0입니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소라는 게 있고 그래 원소의 개수에 따라서 집합을 이렇게 부를 수도 있구나 입니다. 그리고 6번째는 집합의 표현 종류입니다.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 표현 방법이 있는데 총 3가지가 있어요. 원소 나열법, 말 그대로 원소를 다 써주는 거예요. 다 써주기. 물론 이제 많으면 중간에 생략하기도 하겠지만은 아까처럼 대문자 A가 원소는 8의 약수야 그러면 1, 2, 4, 8만 이렇게 적으시면 되죠. 근데 대문자 B는 1부터 100까지 자연수야 그러면 1, 2, 3 해가지고 이거 언제 다 100까지 쓰겠습니까? 점점점 해서 99 그 다음에 100 이렇게 표현해 주면은 원소를 하나씩 다 썼구나가 되고요. 근데 너무 많아서 못 쓸 경우에는 조건 제시법이라는 방법으로 표현해 주면 돼요. 그러니까 대문자 A의 집합 기호 뭐라고 쓰고 일단 짝대기 하나 해줍니다. 짝대기의 이름이 BAR 바라고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이 짝대기 앞에 있는 게 여기가 원소예요. 여기가 원소고요. 그리고 이 짝대기 뒤에는 원소가 되는 조건을 식이나 문장으로 표현해 주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여기 대문자 A 같은 경우 대문자 A는 원소가 X야. 근데 이 X는 말이지 8의 약수들을 모아놓으면 돼 라고 이렇게 써주시거나 만약에 B 같은 경우가 다 쓰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조건제시법으로 스몰 a 봐 원소는 A야. 근데 이 스몰 a는 100 이하 자연수야 라고 이렇게 써주면 저렇게 다 써는 것보다는 좀 더 간결하게 표현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3번째는 벤이라는 수학자 아저씨가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한 방식이 있어요. 참고로 우리 이렇게 동그라미 같은 도형 같은 거를 그리거나 혹은 세모를 이렇게 그리거나 아니면은 네모를 이렇게 그리잖아요. 이렇게 생긴 도형이 다이어그램이라고
그램입니다. 근데 수학자 베리나 날씨가 집합에다가 이 다이어그램을 표시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처럼 대문자 A라는 집합을 이렇게 둥글게 동그라미를 해가지고 1, 2, 4, 8 이렇게 원소만 쓴 겁니다. 참고로 여기도 쉼표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냥 1, 2, 4, 8만 너무 가깝게 붙지 않게 써주시면 되고요. 뭐 대문자 B도 이렇게 해가지고 1, 2, 3 뭐 되게 많으니까 점점점 해가지고 100이다 이렇게 해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 벤 다이어그램은 나중에 뒤에 배우실 집합의 연산에서 정말로 기가 막히게 도움이 되는 거고요. 벤 다이어그램 이전에는 전부 다 이렇게 집합을 중괄호 가지고 다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집합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만 뭐 집합이 뭐니, 뭘 집합이라고 하니, 그 안에 들어있는 거를 뭐라고 불러, 기호는 어떻게 써, 그 다음에 원소 개수에 따라서 우리가 집합을 부를 때 이렇게 부를 수가 있고, 그럼 원소를 표현할 적에 집합을 표현할 적에 세 가지 방법으로 집합을 표현할 수가 있구나. 이렇게까지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